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학과의 초빙 교수 류범열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은 만화 애니메이션 전공을 선택하거나 혹은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만화 애니메이션이란 무엇이고 그걸 통해서 갈 수 있는 진로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미래의 예술 어떻게 될 건지 잠깐 얘기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조선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학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이제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만화 애니메이션, 현대는 또 웹툰이라고 부르죠. 게임 콘텐츠 분야에서 창의성과 개성을 갖춘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강의자 류범열을 소개하겠습니다. 작가로서 또 애니메이션 제작자, 연구자로서 현재는 만화 애니메이션 전공자들을 함께 가르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가?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겉보기엔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예술이지만은 어떤 면에서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만화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9세대 만화,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까지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상할 수 있는 출판물의 형태를 띄었다면은 현대에는 이제 웹툰으로 대표가 되는 디지털 콘텐츠화가 된 상태입니다. 같은 디지털 콘텐츠라는 면에서 이제 애니메이션과 만화는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고 있죠. 이제 세 개의 언어로 만화, 코믹스, 망가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각각의 언어가 표현하는 바는 비슷합니다. 만화라는 단어는 결국에 일본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여겨지는데요. 자, 일본어에서는 손 가는 대로 편하게 그린 그림이라고 이해가 되고 코믹스는 코믹 스트립에서 온 단어죠. 그래서 코믹 스트립은 연속되는 그림의 나열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전에서는 뭐 익살스럽고 편하게 그린 그림. 사전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조선대학교에서 제작했던 만화 애니메이션 사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장에서 인생과 사회를 풍자비판하는 그림. 이 두 가지는 이제 국어 대사전에도 있는 내용인데 현대에서는 이제 제9의 예술, 또 이제 감성적으로 이야기와 그림이 행복한 만남을 이룬 대중예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만화는 움직이지 않는다. 또 애니메이션은 영상이기 때문에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자, 여러분, 만화가 움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만화책을 보실 때, 혹은 웹툰을 볼 때 캐릭터들은 분명히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애니메이션의 움직임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 안에서 묘사되는 형태는 동세를 갖추고 또한 어떠한 움직임을 묘사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의성어와 의태어, 그러니까 효과음, 또한 그게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교수자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간을 다루는 형태와 태도가 다르다. 여러분이 만화책 한 권, 웹툰 한 편을 보는 시간이 어떤 친구는 15분, 어떤 친구는 1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까지도 볼 수 있죠. 즉, 한 편에 이르는 이 그 큰 서사를 조절하면서 볼 수 있고, 작가의 의도와 별개로 감상자가 그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다르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애니메이션은 여러분이 2시간 반짜리 극장판 애니를 본다고 하면은 꼼짝없이 2시간 반 동안 그걸 봐야 되죠. 예외가 없죠. 지구 안에서는 예외가 없죠. 그래서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그러한 큰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다루는 형태가 다르다. 자, 만화가 혹은 이제 웹툰 작가로 대표가 되는 만화의 진로에 대해서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은 만화가와 웹툰 작가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계시는가요? 아마도 제 세대들은 만화가라는 직업이 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웹툰 작가는 신진 직업이라고도 얘기가 되는데 등장한 지는 20년이 넘고 있어요, 지금. 종이책, 즉 출판물의 형태로 대표가 되는 만화가랑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로 대표가 되는 웹툰 작가. 또한 이제 웹툰 작가 현대에는 굉장히 엔터테이너적인, 마치 연예인과도 같이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어떤 능력도 많이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웹툰 작가라든가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만화를 수학하셨을 때, 즉 공부를 하셨을 때 얻는 여러 가지 기능들, 능력들은 또한 일러스트레이터, 기타 여러 가지 그래픽을 요하는 그래픽 아티스트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죠. 또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들, 수많은 게임들에 들어가는 많은 그래픽 요소들은 전부 다 그려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그리는 능력을 당연히 웹툰과 만화를 수학한 사람들이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역도 가능하죠. 당연히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웹툰과 만화도 그릴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점이 있다면 단순한 그림과 달리 웹툰과 만화는 굉장히 긴 서사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많은 진로와 또 어떤 이 만화와 웹툰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하지 못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웹툰과 만화의 작가들을 살펴보시면은 제가 하는 말을 어쩌면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의 웹툰 작가들은 엔터테이너적인 능력도 요구를 받는다. 과거의 만화가들은 그림과 혹은 그림 이야기를 지어내는 재주만을 요했다고 한다면은 현대와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차이점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다음엔 당연히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다뤄봐야겠죠. 자, 애니메이션을 다루기 전에서 한 그림들을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에 대한 소개를 잠깐 했습니다.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 그림들은 광주를 기반으로 하거나 혹은 저희 조선대학교로 출신을 하고 있는 지역 작가들이 메이저 웹툰이죠. 다음과 네이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깐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만화와 애니메이션 산업을 이제 크게 묶었을 때 당연히 국내에서 가장 산업 규모가 큰 곳은 이제 서울이겠죠. 두 번째는 어딜까요? 여러분 제2의 도시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두 번째는 이제 경기도라고 얘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뭐 놀랍게도 광주광역시가 세 번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종사자가 제일 많은 곳 세 번째가 광주광역시고 그 다음에 만화 애니메이션 또한 생산되고 있는 산업 규모도 세 번째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만화들은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현대 웹툰 특징 중 하나가 굉장히 즉각적이고 급변한다.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쏟아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작품들을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당연한 것이 현대의 웹툰 만화 시장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애니메이션도 넘어가죠. 자, 그럼 애니메이션 철자를 쓸 수 있나요? 애니메이션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필수 영단어처럼 여겨지진 않지만은 보통 잘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애니메이션의 단어를 봤을 때 모든 단어는 그 어원을 알고 있으면은 그것이 유래된 이야기를 짚어갈 수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단어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또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면서 변하는지를 추적하면은 또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도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죠. 자, 애니메이션은 여러분들이 영단어 공부를 할 때 보시면 어떤 규칙이 보일 거예요. 끝에 붙는 전미사, ION으로 끝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변형된 전미사 TION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자, 영단어에서 TION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보통 라틴어 결합어라고 할 수 있는데 라틴어 낱말에 부착되어서 그 낱말의 의미를 갖는 또 다른 명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사실 어원을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들어보셨나요? 아니마? 자, 여러분 아니마라는 단어는 굉장히 생소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떤 한 영문자를 붙이면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되죠. 자, A부터 Z까지 중에서 네, L 붙이면은 애니멀이 됩니다. 자, 애니멀은 뭐죠? 애니멀은 동물이죠. 동물은 뭔가요? 동물은 움직이는 무엇인가를 지칭을 합니다. 그대로 낱말을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자, 저는 동물일까요? 자, 전 동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하지만은 갑자기 쓰러져서 숨을 쉬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생명을 잃은 거죠. 자, 아니마란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여러분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애니메이션 단어를 소개하면서 애니메이션은 라틴어의 어원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라틴어의 많은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뜻들을 가집니다. 살아있다, 숨결을 불어넣다, 또한 아니면은 생명 또는 호흡 또는 숨결 등을 이야기합니다. 즉, 아니마라는 단어는 생명에 관계된 단어다. 애니메이션 역시 생명에 관계된 단어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어원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을 정의하면은 애니메이션은 다 같이 읽어보죠. 생명이 없는 사물의 움직임을 연속적으로 만들어 생명을 불어넣는 동영상 작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자,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본다고 하면은 세간의 이미지 혹은 이제 뭐 선생님들, 부모님들,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애니메이션을 본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 참 힘든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애니메이션은 뭐 서브컬처, 비주류 예술의 형태를 띈 지가 오래되어 있습니다. 주류 예술로 이야기가 되지 않고 소수만을 위한 것이다. 어린이만을 위한 것이다.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줄 수 있죠. 만약에 집에서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혹은 친구들이 애니메이션을 본다고 여러분을 타박하거든 이것을 멋지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생명이 없는 사물에 움직임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어 넣는 동영상 작업을 보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뜬금없이 옆에 그림이 한 장 보이는데 어떤 그림인가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는 올라프라는 캐릭터죠. 거의 모든 애니메이션 그리고 특히 이제 디즈니로 위시가 되는 유명한 애니메이션들에는 언제나 이런 캐릭터가 나옵니다. 생명이 있지 않아야 하는데 생명을 부여해서 움직이는 캐릭터죠. 올라프는 눈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생물에 가깝고 올라프를 구성하는 이 당근 정도는 뭐 한 2주 정도 생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올라프는 생명을 잃은 상태예요. 그런데 극중에서 엘사의 마법으로 살아납니다.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의 근간을 묘사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거의 모든 애니메이션들, 특히 디즈니를 위시한 애니메이션들 여러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뭐 알라딘에서는 양탄자, 미녀와수에서는 찻잔이라든가 시계 등등의 표현이 되고 있죠. 애니메이션은 본질적으로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뭐 어린이들을 즐겁게 하고 어떤 이야기를 표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생명이 없이 정지하는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예술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애니메이션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진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일단 애니메이션 제작 인력의 핵심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이 있거나 아니면 3D 모델이 있을 경우에 그것에 실질적 움직임을 부여하는 사람들을 애니메이터라고 부릅니다. 2D 애니메이터와 3D 애니메이터의 요구되는 능력은 굉장히 비슷하면서 다른데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좋아야 되겠고 당연히 어떤 조형 감각,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디자인하는 감각은 기본적으로 요구가 되죠. 단 2D 애니메이터는 역시나 그림을 계속해서 잘 그려낼 수 있는 능력, 3D 애니메이터는 공간을 인지하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들이 요구가 될 겁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캐릭터 디자이너 혹은 모델러, 그 다음에 VFX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영화 산업에도 역시 VFX가 있고 애니메이션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에서 묘사되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날씨와 환경을 조절하는 것이라든가 기타 물리적인 것들은 애니메이터들이 작업할 수도 있지만 VFX 아티스트라는 또한 개별되어 있는 직군이 또 있습니다. 또 게임 디자이너가 여기 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의 모든 게임에는 전부 움직임이 있고 그 움직임은 전부 다 애니메이션이죠. 배경이 되었던 캐릭터가 되었건 캐릭터 챔피언이 나와서 기술을 쓰건 궁극기를 쓰건 전부 다 애니메이터가 움직임을 창조해야 되죠. 또 그 모든 것들을 담는 배경들은 배경 디자이너 혹은 모델러라고 불리는 분들이 작업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직업들은 전부 통합되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쉽게 생각해서 이제 규모가 커질수록 이 직군들은 더 구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규모가 작을수록 이 일들을 같이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애니메이션들이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광주광역시에서 제작이 됐거나 광주광역시 저희 학과 조선대학교 출신자들이 참여한 주요한 작품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작품도 있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작품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여기 시크릿 주주와 샤이닝 스타는 광주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작업을 했고 저희 선후배들이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 굉장히 예쁜 작품이자 대부분 다 아저씨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작품은 모션 캡처라는 기술을 사용했어요. 인간의 움직임을 그대로 이식해서 움직이는 기술인데 몇몇 장면은 당연히 배우분들이 했지만은 많은 장면들을 애니메이터들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즉 아저씨들이 샤이닝 스타 캐릭터 움직임을 만드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애니메이션의 직군이 이것만 있느냐? 근데 애니메이션은 만화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종합예술에 해당이 되죠. 만화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와 그림과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것을 이제 총괄하시는 마케팅, 에디터 등등의 직군들이 있다고 하면은 애니메이션에서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그림을 묘사하는 수많은 그래픽 아티스트들과 플러스 소리, 사운드 디자인, 그다음 그 이야기를 만드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그것을 총괄하는 사람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제가 짧다고 얘기를 했고 뭐 이제 그 모든 직업들을 전부 묘사할 수는 없지만 시각적인 부분 이외의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애니메이션과 만화 하려면 미대에 가야 된다 혹은 뭐 비슷한 디자인에 가야 된다 근데 그 이상으로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포함하는 진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당연히 그걸 총괄하는 감독이 있고요. 시나리오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모션 캡처 아티스트라고 중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움직임을 이렇게 제공하는 분들도 배우들도 계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성우, 보이스 액터라고도 하고 캐릭터 보이스라고도 하죠. 목소리를 입혀서 생명을 추가하시는 분들 그다음 당연히 필요한 사운드 디자인 소리에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디자인하고 여기는 또 이제 작곡가도 계시고 폴리 아티스트도 있고 수많은 세분화된 다른 직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과 관련이 없다. 내가 미대에 갈 일이 없다. 애니메이션과 내가 만화와 애니메이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돌고 돌아서 여러분들의 전공이나 어떤 특기, 재능 등이 애니메이션에서 발휘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종합예술인 만큼 수많은 진로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제가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지만은 뭐 중요한 부분 제가 생각하기로 그런 부분 전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분야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 진로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미래의 예술에 대해서 더 길게 얘기할 수 있으면 매우 좋겠지만 허락된 시간 안에서 잠깐만 얘기하자면은 딱 한마디를 드리고 싶어요. 자, 충분히 발달한 과학기술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라고 아서 클라크라는 작가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이 한 문장에 여러분들이 겪을 이제 미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20년 전의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 속도가 계속 가속이 되면은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 10년 뒤, 20년 뒤에는 굉장히 더 빠른 발전 속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특이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특이점을 맞이했을 때 과연 예술 분야에도 어떤 변화가 없겠는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떠한 분야, 여러분이 뭐 비단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야를 생각하시는지, 어떠한 꿈을 갖고 계시든지 간에 발전하는 인류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통찰하시는 어떤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많은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그 AI, 특히 AI와 VR, 딥러닝 등등의 발달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싶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기회에 함께 하기로 하고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AI, 키워드 검색을 하시기만 하셔도 굉장히 많은 세계 유수의 대학교 연구기관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장 네이버, 잘 알고 있는 네이버 웹툰에서만 해도 자동적으로 창작을 도와주는 AI를 지금 개발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야기, 스토리 관련된 부분도 AI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업을 혹은 진로를 가실 때 혹은 이것을 위해서 어떤 공부를 시작할 때는 더 많은 진보가 이루어졌을 거기 때문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섭적인 시각을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학 가속의 법칙에 대한 잠깐의 그래프가 있습니다만은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명확하죠. 갈수록 발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 그래프마저도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맞이할 미래는 이것보다 더 급변할 것이다. 근데 급변한 미래는 피부로 느끼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만이 여러분이 변화하는 미래를 좀 더 촉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슈퍼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제 게임기 엑스박스고 20년 전에 네, 슈퍼컴퓨터예요. 이 둘의 성능은 같습니다. 그것이 함축하는 바가 여러분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실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제 진로를 선택하고 언제나 인생은 선택의 순간이라고 하고 저도 지금 선택의 기로에 언제나 놓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진로라는 것이 뭐 고등학교를 어떻게 가는지, 대학교를 어디를 선택하는지,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바로 딱 정해지면서 인생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그것에 따라서 인생의 지도가 변해 나갈 텐데요. J.R. 톨킨이라는 작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신가요? 호빗이라든가 반지의 제왕의 작가가 이제 작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자, 금이라고 해서 반짝이는 것은 아니고 헤매는 자가 모두 길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강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다음에 좋아하시는 것, 잘하는 것을 잘 찾으셔가지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진로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아니죠.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운이 좋아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된다면 또 함께 재미있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대학교의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류범열 초빙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